진료 축소 일환으로 다음 주부터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진도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청주 청원 TV 토론에서는 고물가 고금리가 어떤 정부 탓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청주시가 도심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만 모아 하천으로 밀어내는 시설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6주째 접어든 가운데 충북대병원 교수들이 금요일 외래 진료를 쉬기로 했습니다. 충북대 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임시총회에서 진료 축소의 일환으로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의 체력이 고갈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 진료와 수술에 집중하고 의료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충북대 의대 교수진은 80여 명으로 전체 교수 234명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청주시 청원구 여야 후보들은 고금리, 고물가가 어떤 정권 탓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탓인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제공했는지 격론이 벌어졌는데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두 후보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두고 먼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는 선거가 어려워지자 내놓은 진정성 없는 헛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개헌안을 내면서 거기에서도 수도 이전 문제를 다루자 했었는데 개헌은 반대하고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될 사항을 갑자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는 세종시 수도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민주당이 반대만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으시고 여기에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을 찝기만 하면 이런 건설적이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들을 과연 국민들과 청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이 어려운 상황이 누구의 탓인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국민 세금을 약탈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 돈을 풀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그리고 현 정부에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송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고요. 김 후보는 송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아 송 후보가 반발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한 곳에 청주 청원구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내용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도 후보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기 와서 네, 그런 말려달라고 정도의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지역에 무책임한 폭로를 하실 후보님, 거면 네. 책임질 발언을 하셔야죠. 논란이 됐던 청주증평 통합에 대해서 송 후보는 김 후보가 슬그머니 공약을 후퇴했다고 말했고 김 후보는 통합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청주공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이 진행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3월까지 4억 3천만 원을 들여 진행하는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연구 용역에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2060년 대비 공항 기반 시설 확충과 공항 활성화에 관한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제7차 공항계획 종합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 향유와 체험을 위한 문화소비 365 사업이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 농협은행 충북본부가 시행하는 문화소비 365 사업은 한 달 만에 12,300여 명이 신청했고 가맹점 신청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문화소비 365는 공연이나 전시, 도서, 영화 등을 연간 10만 원까지 할인해 주는 것으로 가맹점 결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받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폭우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빗물만 모아 하천으로 밀어내 도심에 물이 들어차는 걸 막는 시설이 청주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당시로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물폭탄이 떨어졌던 청주 지역. 학교 운동장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고 차량 수십 대가 범람한 물에 갇혔습니다. 마트도 집도 물에 잠겼고 구조대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수색에 나섭니다. 모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청주 무심천변에 들어선 빗물 펌프장. 거대한 펌프가 나란히 수문에 매달려 있고 수위를 측정하는 초음파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내덕동 저지대에 빗물이 쏟아지면 지하 터널을 통해 펌프장으로 보내고 강력한 펌프를 가동해 강제로 무심천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펌프장 한 곳에 8대의 펌프가 있는데 1분에 1,200톤의 빗물을 무심천 쪽으로 쏟아내게 됩니다.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 일체형이 닫히고요. 안쪽에 있는 그 수위가 올라가면 강제로 펌핑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내덕동과 우암동 일대 지하에는 빗물을 모으기 위해 7km가 넘는 우수 관로를 새로 깔거나 교체했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495억 원. 사업 전후 30년 빈도 연 강우량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전에는 침수 면적이 105헥타르가 넘고 최대 침수심도 1.5m 가까이 높았지만 이제는 침수 면적은 10분의 1 이하로 침수심은 불과 10cm로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내덕 배수본구 펌프장이 가동됐던 지난해 여름 12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내덕분구와 성남천 분구 두 곳의 사업을 완료하고 환경공단으로부터 시설을 인계받은 청주시는 앞으로 수곡, 우암, 가경, 영운, 명암, 사직, 운천 등 7개 분구 사업을 더 진행하는데 모두 3,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9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사업에 착공에 들어가가지고 2028년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의 도시 침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밖에 강내와 옥산, 내수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개량,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등 하수도 사업에만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청주 오창읍의 한 캠핑카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모두 퇴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3개동 중 1개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50분쯤에는 청주시 용암동과 용정동 일대에 40분 동안 정전이 발생해 유도회관에서 열리던 유도대회에 참가 중이던 선수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도로 신호등이 꺼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제22회 옥천 묘목축제가 오전 한때 돌풍으로 시설물이 넘어져 개막식 취소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옥천구는 축제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순간 최대 시속 50km의 강풍에 텐트 22개가 넘어졌고 4명이 경상을 입어 개막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조치를 보강해 31일까지 예정된 묘목축제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22회 옥천 묘목축제는 묘목 경매와 무료 나눔 이벤트를 비롯해 콘서트와 가요제,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벚꽃 개화기를 맞은 청주 무심천 일대의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을 투입합니다. 청주시는 푸드트럭 축제와 청주예술제가 열리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많은 시민들이 무심천 일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의 위험 상황이나 불법 상황을 드론으로 파악해 빠르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유동인구와 관람객 흐름,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등으로 특히 많은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남사교에서 제1운천교까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12시 20분쯤 청주 복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청주시 7급 공무원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황사 영향으로 오늘 한때 충북 전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충북 북부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중남부 권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고 특보는 오후 3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오늘 오전 한때 제천시 장락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59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기준치인 150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